전교 1등, 그다음에 이제 또 서울대 선생의 암기 비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계산 암기법이 있는데 노래 불러주시는 건가요? 그럼 이제 계획의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다들 플래너를 많이 써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소리님 유튜브나 뭐 책도 보니까 플래너를 쓰는 것들이 되게 꼼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플래너를 쓰는 어떤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저는 플래너를 거의 5, 6년 동안 썼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가장 최적화된 플래너 작성법을 수립을 했어요. 우선 플래너가 공부를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갔으면 좋겠어요. 플래너 막 너무 세세하게 꾸미는데 다꾸 하듯이. 다꾸 하듯이 공부보다 더 그거를 다꾸가 뭐예요? 바이올린 꾸미. 아, 그런 게 있나요? 안 되겠다. MG 탈락. 플래너 쓰는데 너무 많은 공을 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플래너 쓸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부 가용 시간을 계산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공부 가용 시간이라고 하면 내가 그날에 자습할 수 있는 순수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매일매일 가용 시간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플래너 작성하기 전에 잠깐 그 가용 시간을 좀 계산을 해보면서 오늘은 다 더하니까 9시간 정도 할 수 있겠네?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했으면 9시간만큼의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이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공부 계획은 공부량 기준으로 세우시는 걸 추천해요. 그렇게 세우셨죠? 계획 세울 때. 근데 약간 공부 가용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짠 적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못 지켜놓고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못 지켰네 이런 경우도 대부분은 많이 이러실 것 네. 같아요. 왜냐면 계획을 좀 과하게 세우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진짜 그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단순하게 이 과목을 2시간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 과목은 이 분량을 해야겠다를 기준으로 플래너를 짜셨다는 뜻인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은 시간으로 짤 때보다 어떤 점이 좀 더 좋으셨었던 것 같아요? 시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 내가 그 시간에 공부 밀도가 어떠한지는 상관없이 시간만 채우면 계획을 수행하게 되니까 그냥 책 펼쳐놓고 앉아있으면 공부 끝이 되니까. 1시간 채웠다 끝 이럴 수 있는데 공부량 기준이면 정말 밀도 있게 공부를 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성취감도 확실히 들겠네요. 오, 이거 되게 좋은 살짝의 생각의 전환인데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플래너를 작성하실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쓰셨던 것 같아요? 10분 정도 썼어요. 아침에 쓰셨나요? 네, 아침에. 아침에 10분 정도 쓰고 이제 뭐 자기 전에 한 거 체크하는 정도로 네, 자기 전에 오늘 공부 한번 쭉 살펴보고 피드백하고 그렇게 했어요. 혹시 그럼 다 계획을 못 지키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계획을 못 지킨 거는 다음날 계획에 가장 첫 줄로 들어가요. 그래서 밀린 계획이 사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음날 공부 첫 줄로 이동시켜서 반드시 공부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되게 자잘히 쪼개놓으신 느낌으로 쓰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공부 가용 시간을 계산한 후에 그 시간 내에 100% 수행할 수 있는 공부량을 계획하고 그걸 1시간 단위로 네. 쪼개서 그 각 줄에다가 목록으로 1시간 적었어요. 단위로. 공부량 기준으로 써놓긴 하는데 네. 공부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1시간 정도에 수행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그거를 이제 하나씩 적은 거죠. 예. 그래서 다 수행하면 형광펜으로 한 칸씩 칠하면서 음. 내가 무슨 과목에 어떤 공부를 몇 시간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어요. 플래너를 보통 쓰면 저도 예전에 플래너를 처음 쓸 때 그러니까 저도 뭐 고3 때 공부할 때는 꾸준히 썼는데 그 전에는 월요일 날 쓰기 시작하면 월화수는 써 있는데 목금토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을 거예요. 쓰겠다 맘먹어도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좀 오랫동안 이 플래너를 쓰는 걸 좀 지속을 하기 위한 좀 꿀팁이 있을까요? 내 안에 완벽주의를 버리면 돼요. 오늘 공부가 딱 망쳤을 때 플래너 쓰기 뭔가 부끄럽고 그쵸. 스스로 좀 자신도 없고 하니까 그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진짜 오늘 공부가 망했든 잘했든 그냥 무조건 매일매일 기록하자. 뭐가 어떻게 됐든 좀 이런 마인드로 완벽주의를 버리고 하시면은 계속 쓰실 수 있어요. 오, 근데 이게 완전 맞는 말인 게 제가 예전에 이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용 시간 7시간인데 너무 논 거야. 1시간밖에 쓰기 공부 안 해서 그럼 쓰기가 싫어지거든요. 근데 고3 때는 그래도 썼어요. 왜냐면 다음날 반성을 하니까 네네네. 좀 그런 느낌의 얘기를 해주시는 또 거 너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네. 된다. 네. 진짜 기록인 거니까. 우리가 계획의 기술을 정리해보면 플래너 너무 꾸미는데 힘을 들이지 말자. 알기. 그리고 가용 시간을 계산해서 내가 할 학습량, 시간이 아닌 학습량을 정하자.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기록하는 용도로 꾸준히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공부를 하는 게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어느 정도 성적을 위해서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성적을 위해서면 문제도 많이 풀고 이래야 돼서 저희가 지금부터 문제풀이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문제집을 왜 풀어야 될까요? 문제집을 푸는 게 많이 맞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네. 틀리기 위해서 푸는 거라고 음. 생각해요. 문제를 틀렸을 때 나의 부족한 개념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집을 그 목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강조를 하는 게 문제를 틀리면 기뻐해라 이거거든요. 아싸 틀렸다. 아싸, 드디어 내 약점을 찾았다. 내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았다. 이렇게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기분 나빠하잖아요. 맞아요. 틀리면. 근데 보완할 게 너무 많으면 어떡해요? 뭐 조금 그러면- 슬프긴 하겠지만 이만큼 더 내 실력을 보완할 수 있겠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 문제풀이의 기술에서 나오는 소리님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제가 오랜 공부 끝에 개발한 공부법이 있는데요. 머스트 공부법이에요.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죠, 미스테이크 코렉션이 M, 언더스탠딩이 U, 스킬이 S, 타이핑이 T. 그렇게 해서 실수 교정, 지식 이해, 기술, 유형화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이게 문제를 틀렸을 때 반드시 얻어가야 하는 중요한 네 가지 통찰을 의미해요. 너무 이름이 너무 멋있는데. 너무 심오한데요? 잘 들어맞죠? 그리고 기억에 네. 확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를 틀렸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수학 문제를 실수 때문에 틀렸다 하면은 이 M자를 생각하셔서 내가 무엇 때문에 틀렸고 앞으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걸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으면 다시 개념서를 보면서 그 해당 개념을 보고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 머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의식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오답 정리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만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저도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긴 했는데 문제를 푸는 것만큼이나 저희가 암기해야 될 게 많잖아요. 전교 1등, 그다음에 또 서울대 선생의 암기 비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린 TV를 보면은 굉장히 그 조회수가 많은 동영상 중에 암기와 관련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정을 받은 암기 비법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리님만의 암기 비법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암기법이 되게 많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 암기법인데요. 암기해야 하는 내용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공부를 할 때 부동성 무기 양료로 칼슘, 철, 붕소가 있다. 이걸 외워야 됐어요. 잘 안 외워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소 기호로 했을 때 CA, FE, B 이렇게더라고요. 이걸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B를 피하기 위해 카페에 앉아 있다. 그래서 오, 비카페 하고 이렇게. 카페 약간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했더니 절대 안 잊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암기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잇 암기법인데 죽어라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포스트잇에 하나씩 적어놓고 집안 곳곳에 붙여놨어요. 보통 방- 어디에 붙이셨나요? 뭐 방문이라든지 냉장고에 자석 이렇게 해갖고 붙인다든지 여기저기 여기저기 화장실에도 계속 붙여요. 보이는 화장실에도 곳에. 붙이고 그러면 생활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반강제적으로 외워지더라고요. 이 방법도 추천드리고 노래 계산 암기법이 있는데 노래 불러주시는 건가요? 뭐 되게 당연하게 알고 있는 노래들 있잖아요. 도레미송이라든지 아. 그런 쉬운 음률을 가진 노래 내가 외워야 하는 거를 개사해서 외우기도 했어요. 오, 다양하게 암기를. 네. 잊어버리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그니까요. 암기법들이네요. 다음으로 이제 시험 돌파의 기술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많은 친구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시험을 치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국가대표들도 왜 막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그런 걸 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시험 때 너무 긴장을 해서 실수를 하고 좀 실력 발휘가 안 될 때가 있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험 보기 직전 그 전날에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시험 시간만큼 동일한 시간을 타이머로 재면서 작년 우리 학교 기출문제를 풀었어요. 마인드를 진짜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좀 긴장감 있게 임했고요. 뭐 OMR 카드도 어디서 구해가지고 마킹까지 했고 시험 끝나기 몇 분 전부터 마킹하자. 문제가 몇 분 이상 안 풀리면 넘어가자. 이런 시험 전략들을 그때 또 연습해보고 실천해보고 보완해보는 것들을 그때 연습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다음 날에 시험 볼 때 긴장이 훨씬 덜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OMR까지 다 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런 방법을 먼저 해보면 확실히 문제에만 더 집중을 할 수 있겠네요. 긴장감이 맞아요. 덜해지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거 시험과 관련돼서 소리님은 시험 직전보다 좀 직후를 강조하신다고 제가 느꼈던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시험 끝났을 때 그 시험을 다시 한번 복기하느냐 아니면 끝났다 하고 노느냐. 저는 시험지 분석을 정말 중요하게 했고 5단계로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는 시험 난이도 파악. 그래서 이 시험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시험 본 직후에 그 감정들이 기억들이 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날아가기 전에 그걸 써줬고 두 번째로는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그걸 왜 틀렸는지 오답 원인 분석. 수능 기초가 부족해서 틀렸다든지 아니면 긴장감 때문에 실수했다든지 그런 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개선점 파악. 다음 시험에서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적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시험의 특징 분석. 그러니까 난이도 분석에서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죠. 어떤 교재를 참고했더라.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더라. 부교재에서 많이 나왔더라. 이런 거 분석해줬고 마지막으로 시험 외적인 실패 요인 분석을 했어요. 수면이 부족해서 내가 집중력이 떨어졌다든지 평소에 먹지 않은 걸 먹었다가 컨디션이 저조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면 그것도 적어줍니다. 시험에서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5단계로 분석을 해줬어요. 이 분석을 뭐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내신 시험에서도 다 하셨던 거예요? 네, 내신 시험에서 주요 과목들은 다 분석을 했어요. 확실히 선생님들마다 이제 출제 스타일도 다 네. 다르시니까 그걸 한번 하고 나면 뭐 기말고사는 훨씬 더 잘 볼 수 맞아요.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 6번째 기술인 입시 전략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이제 예비 고1, 그러니까 중3에서 이제 고1 올라갈 때 걱정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선행에 되게 맞아요. 집착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좀 과도한 선행은 사실 불필요한 면도 있더라고요.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해서 특히 수학 선행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다들 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만 정말 집중도 있게 제대로 선행을 해라. 그 이상은 뭐 하면 좋지만 절대 필수가 아니니까 너무 속도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학원 같은 데도 사실 빨리 선행해야 된다 이렇게 부추기는 학원들도 맞아요. 많잖아요. 요새 되게 많죠. 근데 그런 게 좀 약간 조장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만 제대로 깊이 하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1 친구들은 이제 처음으로 내신 시험이란 걸 보고 하잖아요. 네. 처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신 시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고1 성적에 따라서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가 맞아요. 또 결정이 되기도 하고 되게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고2, 고3 돼서 네. 고1 때 좀 먼저 많이 잘해놓을 걸. 그럼 수시 쓸 수 있을 텐데. 저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고1 첫 중간고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 의외로 성적이 잘 나와서 할 수 있겠다 해서 더 열심히 한 케이스거든요. 최선을 그렇죠. 다해서 내신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1학년 1학기 첫 시험이니까 못 봐도 그쵸. 괜찮아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안 절대 되죠.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잘 봐야 한다. 우선 영단어 공부법을 말씀드릴 단어 건데 중요하죠. 저희 조회수 1위 영상 우와. 153만. 그래서 그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저희 스튜디오 S가 책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